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가 한국산 무기의 등장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 풍익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지원 무기 1순위로 떠오르며 러시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350발의 포탄과 3,000기의 풍익 미사일을 지원했다는 소식에 강한 반발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 내부는 패닉 상태에 빠졌으며 푸틴은 한국을 향해 선을 넘었다며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긴급 발표를 통해 불의의 지원은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산 풍익 미사일은 정밀 타격 능력으로 우크라이나군의 전투력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풍익 미사일은 사거리 250km에 달하며 GPS와 레이저 유도 기술을 결합한 첨단 무기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미사일을 사용해 러시아군의 보급 창고와 지휘소를 효과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한국산 무기의 위력에 당황하며 전선에서 후퇴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푸틴은 2025년 4월 13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무기 지원은 전쟁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면 러시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은 과거 우크라이나의 방독면, 방탄헬멧, 전투식량 등 비살상용 물자를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으로 살상 무기인 풍익 미사일과 포탄을 대규모로 지원하며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지속적인 침공과 국제사회의 압박이 결합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미국과 네이토 국가들도 한국의 이번 지원 결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최근 우크라이나의 아크임스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 타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풍익 미사일은 이러한 서방의 지원 무기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전투력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키엘세 개경 재연구소에 따르면 서방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우크라이나에 1,000억 달러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한국의 지원은 이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무기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풍익 미사일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첨단 무기로 2023년부터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이 미사일은 150kg 탄두를 장착하며 러시아의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풍익 미사일을 사용해 러시아 점령지인 쿠르스크 지역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한국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과거 2022년 10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2022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는 인도적 지원만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전쟁 장기화와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인해 정책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의 이번 결정은 네토 정상회의와 우크라이나 재건 계획에 참여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2022년 6월 한국 정부는 무기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며 네토와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풍익 미사일 3,000기의 지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미사일을 통해 러시아군의 보급선을 차단하며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한국산 무기의 위력에 대응하기 위해 전술을 변경하고 있지만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북한과 이란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으며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 300만 발과 미사일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이란은 샤헤드-136 드론과 파스-360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산 풍익 미사일은 러시아의 동맹국 지원을 무력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의 지원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한국산 무기는 우리의 방어와 반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력은 이번 지원을 통해 국제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풍익 미사일의 성공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무기 지원에 대해 외교적 보복을 예고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푸틴은 한국과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불의의 결정은 주권에 기반한 정당한 행위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이번 결정을 지지하며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은행 부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도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풍익 미사일은 경제적 효율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납니다. 한 발당 제작 비용은 약 5천만 원으로 서방의 미사일보다 저렴하지만 성능은 뒤지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풍익 미사일을 활용해 러시아의 드론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샤헤드 드론을 대규모로 투입하며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압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풍익 미사일은 드론대를 무력화하며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한층 강화하며 외교적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후 재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반도체, 건설, 전자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이는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무기 지원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고립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푸틴은 과거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안보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러시아는 더 큰 압박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리의 지원은 평화와 정의를 위한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풍익 미사일의 성공은 한국 방위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한국은 더 많은 국가들과 방산 협력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일 것입니다. 이 기사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최신 정보를 받아보세요.